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 노동자 15,000명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바로 생존권과 참정권이었는데요. 그들을 그곳에 고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We want bread, but roses too. bread, 빵은 남성에 비해 극도의 저임금이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은, roses, 장미는 투표 권한도 없던 여성들의 참정권을 뜻합니다. 여성들의 불평등한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일터를 벗어나 거리로 나섰던 그들의 파업운동을 기념하여 1975년 유엔에 의해 지금의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00년하고도 더 시간이 지난 지금 여성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또 어떠한가요? 여성을 매개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좀 더 나은 내일로 바꿔보는 희망을 함께 찾고 싶은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첫 곡은 리아의 개성입니다. 가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방송 주제를 이제 3월 8일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춰서 좀 기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들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프닝 곡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봄이 오긴 왔구나 막 이 생각도 하고, 제가 아침에 이제 산책 겸 이제 동네 고양이들 밥을 주러 나오는데, 나올 때는 추운데 나오고 나서 밥 주고 이제 조금만 걸어도 이제 그 제가 얇은 가디건 그 코트처럼 생긴 거 입고 나오는데 이제 더워요. 그래서 와,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특집을 맞아서 모두 다 여성 그 뮤지션들이 가창을 한 노래를 하신 곡들로 골라봤고요. 세계 여성의 날 맞이해서 제가 받은 이 달력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표지에 안녕 바람이라고 적혀 있는 작은 달력입니다. 이 달력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스 여성들의 안녕을 바라는 문구 인력인데, 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림들과 함께 이렇게 7명의 작가분들이, 이렇게 문구는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이러니까 좀 보이는군요.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이렇게 쓰여 있고, 그다음에 그림이 있고, 아래에는 이제 7명의 작가분들이 참여하신 5권의 책에서 뽑은 문구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에 상관없이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달력이고요. 이게 또 친환경 용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스프링도 종이 스프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되게 단단해요. 종이 스프링이 이렇게 제작되어 있어서 향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맡아보면. 그래서 이거 매일 하나하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 넘기기가 굉장히 좋은 좋은 달력인 것 같아요. 뭐 달력들이야 뭐 당연히 많이들 쓰시겠지만, 이렇게 아침을 하루 시작할 때 딱 이렇게 딱 문구를 이렇게 딱 읽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송이 나가는 10일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10일에 쓰여 있는 문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있는 글이네요. 엉망으로 실패하고 바닥까지 지쳐도 근데는 계속해냈던 사람이 등을 밀어주었으니까, 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국의 독립서점에서도 몇 군데에서 나눔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12월 달 사전 신청으로 먼저 받았는데 본 신청도 따로 받았고, NST 한번 그 SNS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독립서점들 나눔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검색해서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세계 여성의 날 맞아서 고른 또 2곡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이 20대 시절 저 이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저는 한국의 여성 뮤지션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은 자우림 김유나 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우림 노래 중에 이런 노래는 집회에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골라봤는데, 일탈 골라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뷰티풀 골랐습니다. 제가 이 곡 참 좋아하는데 이 곡의 뮤직비디오가 또 제가 좋아하거든요. 한 번쯤 보시면 좋겠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다시 봤어요. 근데 이제 아래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이 리플들을 쭉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영어로 쓰신 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이 곡으로 자신의 곡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자신이 살렸는지 아마 모를 거다. 이 노래는 되게 고마운 곡이다라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곡의 리플들을 이렇게 뭐 영어가 대부분입니다만 읽어 보시면 되게 이 노래에 대한 감사함, 아름다움 이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이 뷰티풀이라는 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우림의 일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뷰티풀.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어딘가 도망칠 곳을 모두 원해 뭔가 색다른 것을 모두 원해 모두 원해 나도 원해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노발끈한 일 멋있나는 일 없을까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릿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춤을 선보기 하루 전에 홀딱 싹파를 비오는 겨울밤에 박부조기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릿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춤을 선보기 하루 전에 홀딱 싹파를 비오는 겨울밤에 박수조기를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03년에 발매된 이상은의 11집 앨범 신비체험입니다. 이상은님을 기억하는 이게 세대별로 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은님이 데뷔하신 게 1988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이제 담다디라는 곡으로 처음 데뷔를 했었는데, 제가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8살밖에 안 됐는데 8살 어린이에게 그게 선명하게 남을 정도면 엄청난 이 어떤 문화 쇼크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상은님이 키가 178이시거든요. 상은님이 이렇게 모자, 이렇게 챙 있는 모자였던 것 같은데 모자를 쓰고 탬버린을 이러면서 춤이 이렇게 시옷자 춤이 있어요. 담다디 담다디 이러면서 하는 그 춤을 이렇게 가요제에서 딱 보는데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도 들어보시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그 시절 이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여성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어떤 정서라고나 할까? 노래에서 주는 정서는 뭔가 순정적이고 기다려야 하고 뭐 이런 이미지인데, 여기에서는 여성이 오히려 나 당신을 그리워할 수 없는 거냐 이렇게 탁 얘기를 하는, 그래서 되게 노래 자체도 센세이션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막 놀 계기가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하면 보통 다들 집에서 TV로 보던 시기라, 저도 그때 저희 가족들이 다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좀 굉장히 젊으신 편이거든요, 문화적으로. 엄마가 그거 보고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멋있다라는 엄마의 워딩이 좀 그렇게 한 번에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이해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정말 선명하게, 아직도 지금 3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기억입니다. 이 이상은님은 그 담다디라는 곡을 통해서 사실 그 시절에 정말, 이때 또 20살 아니지 70년생이시니까 거의 한 19 이때 데뷔를 하신 거죠.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로 완전 진짜 히트를 치면서, 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아이돌 스타가, 굉장히 초기 아이돌 스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기를 누리다가 20살에 이제 그런 인기와 주목을 받다가 이제 2년 후에 이제 해외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해외를 다니시다가
한동안 이제 국내 활동은 전혀 안 하셨고 그 사이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완전히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상은이라는 뮤지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모습이 그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외 그때 만들어진 이제 해외 활동명이 이제 리체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기획사를 세워서 계속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요. 현재까지 이제 정규 앨범만 해도 15장. 좀 엄청나시죠? 15장을 만들었는데 3집부터는 모두 자작곡으로 만든 뮤지션입니다. TV 활동은 거의 안 하시지만 오프라인은 인디씬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라디오 DJ나 미술 여행 작가로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그 상은님이 하셨던 그 EBS에서 하셨던 금지된 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도 좋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선정이 3번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 3번 다 6집 공무도화가가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성 뮤지션 중에 제일 높은 순위를 갖고 계시고 오늘 소개해드릴 11집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왔던 12집으로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음악인상 수상도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신비체험이라는 앨범은 동양적 감성이 농후한 서정적 멜로디가 어쿠스틱과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조화 위에 펼쳐지는 작가주의적 앨범입니다. 철학적이고 관조적이던 세계관에서 좀 더 다정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앨범인데요. 이 곡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곡이 있어요. 예, 이상은님 하면 많이들 떠올리실 비밀의 화원이라는 곡이 이 앨범에 수록돼 있고요. 그리고 앨범의 첫 곡이 소울메이트라는 곡인데 이 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미 방송에서 들려드렸어서 오늘은 들려드리지 않을 거고요. 한번 이 앨범 신비체험 자체를 한번 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앨범 자켓 디자인, 커버 디자인도 어떤 이렇게 숲에 안개 낀 숲에 상은님이 이렇게 서 있는 뒷모습을 이렇게 어떤 약간 그린 듯한 느낌의 이미지거든요. 실제로 그리신 건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그런 커버인데 그 앨범 커버 이미지하고 노래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도 잘 어울립니다. 노래들이 어떤 맥락들은 이렇긴 한데 또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다양한 색깔들이 담겨 있으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고 특히 밤에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여행 가시고 이럴 때 들어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예. 그러면 오늘 들려드릴 곡은 2곡인데요.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발키리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목이 영어라서 혹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예, 한국말 노래고요. 참고로 이 앨범에 영어로 된 곡들도 가사 곡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행 가실 때 좀 들어보시면 더 좋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가사들을 사실 이렇게 앉아서 듣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흘려들으면서 듣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외국어 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신비체험 앨범 가지고는 그리고 이상은님이라는 그 한 명의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여성 뮤지션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일단 여러분 기억 속에 이상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노래들이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노래도 그다음에 신비체험이라는 앨범 한번 들어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앨범은 2003년에 발매된 이상은의 11집 앨범 신비체험이고요. 그럼 이 앨범의 수록곡인 패러다이스 그리고 발키리 듣고 오겠습니다. 초록빛 달과 향을 가지와 마음속에 나고 그 낙원 속에 다른 위험하고
이상 슬프지 않다고 노래해줘 노래해줘 우리는 하나라고 아 우리 고향은 저 별들 떠나온 건 언제였나 아 엄마처럼 미소 짓네 수천 년간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 한 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2021년에 꼭장 프로젝트가 기획하고 22명의 여성이 함께 써낸 책 계란을 깨는 여자들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선 시각장애인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이렇게 표지 보실 수 있는데요. 남색의 바탕에 가운데 계란 깨는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알들이 이렇게 흰색, 노란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위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1991년 33살 여자 22명의 목소리로 직조한 현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우리는 왜 서른을 미워하게 된 걸까라는 부제로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30살 여성 22명의 에세이가 굉장히 짧은 에세이들입니다. 에세이들이 담겨져 있고 뒤편에는 이제 참여하셨던 이 글쓴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짧은 대담들을 이야기 나눈 게 또 뒷면에 있어요. 이렇게 크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책 표지에 책 날개에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는 나로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얘기,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 칭찬, 가부장적 영향력에 속해 있지만 견딤으로 싸우는 투쟁기가 담겨 있다. 우리 이야기가 앞으로 서른을 맞이한 여성에게 나의 됨이란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임을 알리는 일이 되기를 바랐다. 더불어 작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길 꿈꾼다. 40대, 50대, 더 먼 미래의 자신이 30살의 기록을 보며 현실을 환기할 날, 그 속에서 견딜 힘을 얻을 수도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둘러싸인 환경과 30살 여자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틀을 스스로 깨고 나온다는 의미에서 계란 깨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1990년 생들이 이제 백말띠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가 세다 막 여자애들이 태어났는데 기가 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뭐 원래도 제가 태어난 80년대 초반도 뭐 워낙 임신 중절이 특히 여성 이제 여아들에 대한 임신 중절이 많았지만 이 시기에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아까 녹음하기 전에 제가 이제 PD님하고 잠깐 얘기 나눌 때도 PD님도 딱 이거 보시더니 바로 본인이 91년생이라서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여성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살아남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부채감들을 갖고 있는 여성들인 거죠. 서른이라는 나이가 이 남성들도 군대를 보통 많이들 다녀오시니까 이 좀 여성의 30대와 30살과 남성의 30살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30살이 좀 한 번에 도약을 제 인생을 바꾸고 도약하는 기회라고 봤어요. 그래서 27살 때 30살에 대한 계획을 미리 했었고, 그래서 3년 동안 준비를 한 거는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예, 돈을 모으고 그리고 준비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해서 저는 30살 한 해를 백수로 살았거든요. 백수로 살면서 이제 영화 공부를 좀 더 깊게 했었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일도 그 해부터 많이 해서 이제 영화 현장에서 그 뒤로 이제 몇 년간 뛰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서른이라는 기회가 어떻게 좀 도약하는 해라고 저 자신이 설정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사회에서 설정하는 서른이라는 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상태는 고려해주지 않고, 이제 특히 현대로 들어서면서 점점 이제 사실 대학생들 예전 같으면은 부모님들이 뭐 대학 등록금을 대주거나 뭐 이랬었지만 지금은 다 기본적으로 빚을 지고 시작하게 만드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실 30살이 되면 뭐 학자금 한창 갚고 뭐 빨리 갚는 분은 그때 갚겠죠. 뭐 그런 시기라서 사실 30살이 요즘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연애를 하고 있으면 왜 결혼 안 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결혼하고 뭐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또 푸시들이 시작되는 시기가 사실 또 30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목소리를 굉장히 또 잘 들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30살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획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가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좀 반갑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동감했던 부분들, 비록 제가 이 30살이 지난 지 좀 됐지만 저의 30살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제 주변에 또 30살들
떠올려 보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읽었던 책입니다. 자, 이 책을 그러면 관련해서 꼭장 프로젝트에 이제 두 분께 이제 신청곡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신청을 해주신 곡은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요즘 뭐 그 이제 다시 유행을 했던 곡이기도 하죠. 예, 골라주신 이유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저에게 30살은 노래의 가사처럼 많은 변화와 사랑이 있었던 새로운 길 모퉁이 같은 해였는데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꼭 30뿐 아니라 모든 하루하루가 새로운 길 모퉁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20을 지나 30을 지나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제 모습을 갖게 된 지금까지 모든 나이기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설렘보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지금이 있기에 지나온 모든 날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해 주신 곡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와서 책 소개 마저 더 해드릴게요.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게
꼭장 프로젝트 멤버가 신청해 주신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습니다. 이 22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사실 진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그 구절이 많은데 시간상 딱 한 가지만 제가 골라봤거든요. 제목은 나는 간호사를 관두기로 했다. 곰곰이 님이 쓰신 글 중에 일부를 골라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느 날 부인과 암 환자가 울며 내게 말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엔 없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을 잡아주고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뿐. 척추까지 파고든 암세포로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든 그녀는 우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죽기에 너무 아까운 30대 꽃다운 나이였다. 아기도 낳을 수 없는 몸, 부모님에게 폐만 끼치는 이 몸이 살아서 무엇하냐며 통곡했다. 그녀는 몰랐겠지. 밖에서 그 모든 걸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 그날은 온종일 멍했다. 그녀의 잔상 때문에 어떤 것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끝이 없는 절망 속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로 멈출 수 없는 치료, 또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환자를 포기할 수 없는 보호자. 누구에게도 무엇이 맞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느낀 확실한 감정은 이것이다. 죽음이 내 미래 어딘가에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지금 내가 행복할 방법을 찾을 것. 어떻게든 행복해질 것. 그래서 나는 30살 봄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던 대학병원 간호사를 관두기로 했다. 병원을 그만두고 발리에서 한 달, 호주에서 2주간 여행을 했다. 최대한 아무 생각 없이 쉬며 하는 일이라곤 서핑과 해진녘 노을을 보는 것뿐이었다. 여행도 일정을 짜고 바쁘게 다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말 그대로 쉬는 여행은 처음이었다. 퇴직금을 다 써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모두 먹어보며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생 처음으로 매일 일기를 썼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보았다. 오히려 그렇게 쉬어보니 좋기도 했지만 여행 말미에는 빨리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시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으리. 간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관뒀는데 말이다. 꿈같은 휴식 후 나는 인공신장실에 취업했다. 그곳의 환자들은 일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대부분 간호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몇몇 환자와 보호자는 무례하게 짝이 없었다. 병원에 오니 싱싱한 여자들을 볼 수 있어 좋다느니 오빠라고 불러보라는 둥. 심지어 엉덩이를 찌르는 성희롱을 당했지만 막상 당황하여 바로 대처할 수 없었다. 거동이 가능하지만 물, 커피, 얼음 등을 가져달라는 것은 기본이고 명령처럼 말하는 환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이제 나를 지나치게 괴롭게 하지 않았다. 나는 전보다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됐고 스트레스를 좋은 방향으로 푸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 저녁에 사람들을 만나 러닝을 하기도 했고 승마, 필라테스 등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여유가 생기니 환자들에게 더 질 높은 간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들은 나를 신뢰하고 고마워했다. 간호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른데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란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의 회복, 질병 예방, 건강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한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만큼의 체력과 마음이 필요한 법이다. 억울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내 20대의 경험은 때로는 그립기도 하고 벅차고 뿌듯하기도 하다. 그때에는 간호사를 하겠다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뜯어 말리고만 싶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싫었다. 지나고 보니 나는 그 직업이 싫어한 게 아니었다. 조금 어렵고 누구를 도울 체력과 마음이 모자랐을 뿐이었다. 이제 나는 내 환자들을 더 아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진실한 마음이 환자에게 전달되어 서로 좋은 영향을 주었다. 무모할 수도 있었던 30살 퇴사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덕분에 한 인간으로서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책에는 성장 외에도 여러 가지 현재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담담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다양한 온도로 다양한 색깔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22분의 이야기가 그리고 또 끝에 대담까지 있으니까 이 책들 사실 얇아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이 책은 독립출판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이용하시는 그런 도서 구입 사이트들에 있지 않습니다. 재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꼭장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그 구글 폼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독립서점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쉽게 만날 수 없는 책이지만 그만큼 단단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이 계란 깨는 여자들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은요, 꼭장 프로젝트가 기획을 하고 22분의 여성 작가들이 쓴 단편 에세이 계란 깨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꼭장 프로젝트 남은 한 분, 멤버분이 추천해주신 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서연의 세계를 열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처럼 서른에서 나는 또 어떤 세상을 보았는가 라는 걸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63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반가운 신곡은요, 권진아의 레이스 업 더 플래그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3월 2일에 발매된 권진아님의 EP 앨범 더 플래그의 타이틀곡인데요. 권진아 본인을 포함해서 치열한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나다움을 잃지 않고 각자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길 바라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권진아님이 프로듀서로서 곡은 물론 뮤직비디오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모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이 앨범이랑 제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흘러나오는 뜨거운 나의 앞이 상처와 고통을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는 내 악어, 멈추지 않는 내 외로운 두 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아. 손발이 모두 묶인 채 두 눈이 멀어도 나아가. 이 땅이 울리도록 거센 나의 팀판이 기어이 내게 닿는 날에 Raise up the flag, 뜨거운 미소와 함께. Are you ready for this?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너와 내 심장의 리듬, 어둡던 날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 흐를 이 노래. Don't forget who you are. 어두워지는 교묘한 불빛 속에도 앞을 보는 법을 익혀왔지. 우린 숨이 끊어질 듯하게 나 자신을 잃어가는 봄은 이제 나락하지 않은 어둠이 날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걸. 말이 모두 묶인 채 두 눈이 멀어도